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도대체 현대 사회에서 성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지능 이론이라든지 지능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려 9개가 있다 라는 연구 결과도 발표돼서 지금 아마 여기 선생님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퇴직한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아마 지금 우리나라 교육계에서도 다지능 이론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성지능 이론이 발표되면서 인간의 사회적 성공, 사회적 성취를 결정하는 것은 학습지능이 아니라 소위 우리가 IQ라고 하는 감성지능이 성공을 결정한다. 그러나 학습지능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 학습지능이 성공에 미치는 요소는 20%밖에 되지를 않고 나머지 80%가 감성지능과 관련이 있다고 지금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그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죠. 골맨이라는 사람이 쓴 감성지능이 번역돼서 미국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고 우리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자, 오늘은 마시멜로 실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이 실험 내용이 무엇인가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심리학 교수인 월터 미셀 교수가 스탠포드 대학에 4살부터 6살 아이들이 다니는 유아원이 있는데, 이 유아원에 다니는 어린애들을 653명을 대상으로 방대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제1차 실험인데요. 원래 이 실험은 월터 미셀 교수가 순전히 학문적 관심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4살부터 6살 사이의 어린이가 그 맛있는 과자를 놔두고 15분간 참는다는 것은 거의 고통에 가깝다고 합니다. 거의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참는 아이들과 참지 못하는 아이들의 심리 상태가 어떤 것이냐를 연구해서 교육에서 어떻게 인내심을 기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스탠포드 마시멜로 익스페리먼트라고 하는 학문적 용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 653명이니까 상당히 대규모 어린애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내심이 있는 애들과 없는 애들이 어떻게 다른가, 그 인내심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라는 걸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구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15분간 참은 아이들은 그 마시멜로에 관심을 갖지 않고 다른 사물에 관심을 가졌어요. 다시 말하면 어린애들의 관심을 마시멜로 위에서 다른 곳으로 돌리면 인내력을 기를 수 있다, 이 결론을 얻었어요. 그런데 13년 후에 한 연구에서 이게 나왔어요.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4살에서 6살 이때 참을성이 인생 전체의 성공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나오면서 문제는 이제 미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왜 이런 관심을 갖게 됐냐면 이 책이 나면서부터요. 이걸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Don't eat the marshmallow yet. 아직 마시멜로를 먹지 말라. 이것을 마시멜로 이야기에서 우리 서점에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요 두 사람이 쓴 거예요. 호아킴 대 포사다하고 앨런 싱어라는 저자가 썼는데, 요게 나오면서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니, 이게 뭐야? 그러면 4살에서 6살 사이의 참을성이 인생 전체의 성공을 결정한다? 이게 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런데 실험을 관찰해 보니까 653명 중에 3분의 1은 그 여자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바로 먹어버렸어. 기다리고 뭐 하게 바로 먹어버렸어. 그런데 3분의 2는 기다리려고 무척 노력을 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은 또 먹어버렸어. 그래서 마지막 끝까지 참은 아이들은 3분의 1이 참았고 마시멜로 1개를 더 얻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15분간 참은 대가로 소득이 100%가 된 거예요. 요 문제예요. 요게 이제 관심을 끌게 된 게 원래는 이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월터 미셀 교수의 아이들이 그때 그 유아원에 다녔고 그 유아원에 다니면서 그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이들하고 13년 후, 무려 이 실험이 실시된 13년 후에 저녁 먹고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아빠, 그때 실험에 참가한 애들이 어떻게 컸을까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셀 교수가 갑자기 호기심이 생겨서 그 애들을 찾아본 거예요. 찾아봤더니 엄청난 결과가 그때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았던 3분의 1이 어떤 특성을 나타냈느냐? 인간관계 능력이 뛰어나고 정확하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고, 어떤 난관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추구해 나갔고, 그 다음에 주도권을 가지고 솔선하여 계획에 뛰어들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단지 마시멜로를 15분간 먹지 않고 참았다는 것이 이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수십 년이 흐른 뒤에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만족지연을 계속한다. 내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걸 뒤로 미루고 내 보다 좋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더라. 이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만족지연에 실패한 아이들은 반대 현상이 나타났어요. 상대적으로 불안한 심리 상태, 대인 접촉을 기피하는 경향. 그 다음에 충분한 만족을 얻지 못하면 적대감을 보였고, 그 다음에 수년이 흐른 뒤에도 순간의 만족을 억제하는 만족지연 능력이 떨어진다는 게, 그러면 이 애들이, 이런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성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이어트로부터 의사가 되기에 이르는 공부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이 노력을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만족지연과 관련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인내심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 결론에 지금 도달하는 거예요. 끈질긴 인내심을 가지고 두 개의 마시멜로를 추구하는 성향, 이것이 사회적 성공을 결정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와 대학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걸 또 조사했어요. 또 연구를 해보니까 성적이 훨씬 우수해요. 참았던 애들이. 학습에 대한 여유도 높고, 그 다음에 SAT, 이건 미국의 SAT는 우리 수능시험이라고 보면 됩니다. 평균 수능시험이 210점이 높았어, 얘들이. 그러니까 좋은 대학에 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낙오된 애들은 충동을 참지 못하니까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 게임 중독에 걸려있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또 다른 실험을 했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4살에서 6살 사이의 어린이들 IQ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요 마시멜로 실험을 또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인내심을 테스트했는데, 향후 학문적 성취라든가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은 IQ 테스트가 그렇게 맞지가 않다. 여기서 인내심 테스트를 하는 것이 더 확실하다 하는 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요 파장은 크게 번져나갑니다. 요게 자제력, 다시 말하면 자제력은 셀프 컨트롤입니다. 내가 나를 통제하는 거. 자기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코 씩씩 불고 내가 애터미는 좋지만 저 인간 보기 싫어서 그냥 그만 때려치운다 하고 나간 사람은 자기 셀프 컨트롤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성취에서 대단히 큰 중요한 변수가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바로 자제력이 높으면 집중력이 높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아무리 IQ가 높아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관심이 분산되면 사회적 성취가 불가능하다. 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학자들은 만약에 자제력이라는 게, 참는 인내력이라는 게 타고나는 것이냐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거기서 이제 학자들이 또 계속 실험을, 만약에 타고나는 것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절망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예요. 자제력은 훈련에 의해 길러질 수 있다. 이 실험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 경찰견입니다. 경찰견의 마지막 테스트인데, 고양이라는 놈이 이쪽으로 지나가는데 이놈들은 얼마나 한 입에 물어버리고 싶겠어요. 요 한 입에 물어버리고 싶은 이 충동을 참지 못하는 개는 경찰견에서 탈락된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도 어떻다는 거예요? 자제력 훈련이 가능하다요. 그런데 그게 누구에 의해서 가장 많이 길러지느냐? 부모에 의해서 길러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 때문에 스탠퍼드 대학에서 제2차 실험을 하게 됩니다. 제2차 실험은 마시멜로를 주고 뚜껑을 덮어놔. 마시멜로가 안 보이게, 아주 간단한 거죠. 접시에 뚜껑을 덮었어. 이렇게 되니까 단순히 뚜껑만 덮어주는 것만으로도 애들이 인내심이 2배가 늘어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들이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유해 환경을 부모가 차단만 해줘도 거기에 안 빠질 확률이 2배가 늘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어린아이들이 접촉하는, 보는 또는 느끼는 그 유해 환경을 어른들이 차단만 해줘도
인내심이 2배로 늘어난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1차 실험에서는 평균 마시멜로를 이렇게 보고 있을 때는 6분을 참았는데 뚜껑을 덮어놓으니까 평균 11분을 참더라는 거예요. 유해 환경이 보이지 않으면, 또는 유혹하는 어떤 환경이 보이지 않으면 아이들의 인내심은 2배로 늘어난다. 그래서 1차 시험에서 마시멜로를 보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은 어린아이들 스스로 했는데 2차 실험에서는 어른들이 그걸 해준 거예요. 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어른들이, 즉 자기 자녀나 청소년에 대해서 유해 환경을 보지 않도록 해주는 것 자체가 청소년들이 충동에 의한 어떤 일탈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걸 발견해냅니다. 또 실험을 했어요. A그룹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이 돌아올 때까지 재미있는 일을 생각해보라. B그룹 학생들에게는 아무 말도 안 했어. C그룹 학생들에게는 기다린 다음 받게 될 2개의 마시멜로를 생각해보라고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A그룹은 13분을 참았는데 B그룹은 6분을 참았고 C그룹은 2분밖에 못 기다렸어. 마시멜로만 생각하니까 먹고 싶어 죽겠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관심을 어떤 유혹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방법을 부모들이 사용하면 된다. 소탐 대실. 작은 걸 탐하다가 큰 걸 잃는다. 바로 마시멜로 테스트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눈앞의 마시멜로를 즉각 먹어버리는 것이 소탐 대실입니다. 그 다음에 애터미 사업에서 소탐 대실은 이런 것들이에요. 배팅이라든가. 배팅하면 금방 돈 벌 것 같죠? 근데 배팅한 사람 보니까 전부 다 나중에 폐가 망신해가지고 알것이 되더라고. 이거 안 돼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스폰서가 파트너를 뜯어먹으려 한 사람도 있고 파트너가 스폰서를 뜯어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말도 안 되는 이유 가지고 회사를 협박해가지고 회사를 뜯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얼간이도 있더라고. 그렇게 뜯어먹으면요, 여기처럼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신뢰 환경의 조성, 파트너와 스폰서 간에, 또 형제 라인 간에, 회사와 협력업체 간에, 회사와 사업체 간에 상호 트러스트, 신뢰관계가 조성되지 않으면요 반드시 인내심이 없고 어떤 배팅, 또 투기적 돈벌이, 유락천금을 하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 신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법이 티포텟입니다. 티포텟을, 이 준칙을 지금 철저히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마시멜로 뚜껑을 덮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신뢰 환경을, 신뢰를 깨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티포텟입니다. 바로 티포텟은 이분 미시간 대학의 교수인데 로버트 엑셀러드 교수가 도대체 사회 현상이라는 게 전부 다 게임인데 세계 게임 전문가들과 함께 어떤 전략이 가장 좋으냐 실험을 했습니다. 무려 100만 번을 돌려서 실험을 했더니 티포텟이 가장 좋다가 나왔어요. 티포텟은 뭐냐 하면은 처음에는 무조건적으로 협력한다. 두 번째는 예상치 않은 배반을 할 경우에는 즉각 응징한다. 즉각 응징한다. 세 번째는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면 즉각 용서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상대에게 내 행동 준칙을 명확히 알린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가치관에 의해서 행동한다는 걸 명확히 알린다. 그래야만 다시 배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협력하기 때문에 이건 매우 신사적인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예상치 않은 배반에 대해서는 즉각 응징하니까 이건 매우 보복적이에요. 그 다음에 응징한 후에는 반성의 기미가 보면 즉각 용서하기 때문에 이건 관용을 베푸는 것이고 이건 자기의 행동 준칙을 명확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시멜로 유혹, 다시 말하면 반칙을 하려고 하는 유혹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준다. 그 다음에 그러면 자제력만 있으면 성공하는가? 꾸역꾸역 찾는 놈이 성공하는가? 그건 아니에요. 마시멜로 테스트를 한 게 스탠포드 대학 부설 빅 유치원입니다. 요 애들은 학력도 같았고 가정 환경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 조건이 비슷한 사람끼리는 누가 자제력이 높으냐가 사회적 성공을 결정한다. 그러면 이제 뭐가 성공을 결정하느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내느냐 못하느냐. 인내력이에요. 인내력. 그러니까 자제력은 근본적으로 만족 지원을 수용하는 능력입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이런 말을 듣지만은 내가 로얄 마스터가 될 때에도
네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는가 한번 보자. 그러면 돼요. 바로 이게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인데 자극이 즉각 옵니다. 남편이 하면은 마누라가 비아냥거리고 마누라가 하면은 남편이 비아냥거리고 이 자극이 와요. 이때 반응이 즉각 나타나고 화를 버럭 내면 안 되고 이 공간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성공한다. 자, 늘 하는 얘기죠. attitude. attitude is everything. 태도가 전부다. 자, 능력. 이 합하면 100점이 되죠. ability는 1%입니다. 이런 건 전부 태도에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분들이 환영사를 할 때 내 능력이 아니고 같이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그 사람 능력은 1%만 있으면 돼요. 이게 애터미 사업의 바로 이 특징이자 비밀이고 매력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함수가 성립하는데 R은 리치, 부자라고 해도 좋고 레비뉴, 소득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소득은 무엇의 함수냐? 신사숙녀의 함수입니다. 내가 신사적인 행동, 숙녀 같은 행동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서 소득이 높아집니다. 이걸 합해보면 신사숙녀는 능력과 인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능력만 있어도 안 되고 인품만 있어도 안 됩니다. 이걸 두 개를 다 합하면 매력적인 인간이 돼요. 우리말로 하면 멋있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멋있는 사람이 애터미 사업에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전부 멋있는 분들인데 3년 이내, 5년 이내 스타마스터, 로얄마스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